1415년 10월 25일 프랑스 북부 하늘은 회색으로 가라앉았고 들판은 이미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수일 전부터 내린 가을비는 땅을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적셔댔다. 농가의 밀밭이 무너지고 낮은 지대마다 빗물이 고여 땅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축축한 대지가 전장의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영국의 헨리 5세는 병사 6,000명을 이끌고 적진 깊숙한 곳에서 테러를 막힌 채 몰려 있었다. 장기전은 불가능했다. 식량도 보급도 끊긴 상태. 반드시 돌파해야 했고 그 앞에 놓인 것이 프랑스군 약 2만 명이었다. 기병, 보병, 석궁병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전력. 그 전열을 형성한 것은 갑옷을 입은 귀족 기사들이었다. 이들이 전장의 가장 앞에 서 있었다. 명예를 위해, 전통을 위해. 이들의 발걸음은 프랑스 왕권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헨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이 전장은 좁다. 진흙은 깊고 숲은 병목을 만든다. 그는 병사들을 나무 말뚝과 진흙 위에 배치했다. 장궁병은 말없이 활 시위를 당겼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돌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프랑스군이 있었다. 프랑스는 공격을 명령했다. 귀족 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고 수천의 말발굽이 진흙을 가르며 달렸다. 그러나 진흙은 그들의 돌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에 젖은 갑옷은 무게를 더했고 기병은 진창에 다리를 잡힌 채 속도를 잃었다. 말이 쓰러지면 기사는 그 아래에 깔려 일어나지 못했다. 이들을 구하려던 보병들마저 넘어진 동료 위를 밟고 지나가야 했고 전열은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로 영국 장궁의 화살이 쏟아졌다. 깃털 끝마다 죽음이 달려있었고 그들은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기병의 퇴각은 질서가 아닌 본능이었다. 말은 움직이지 않았고 갑옷은 진흙 속에 가라앉았다. 칼은 진창 위에 버려졌고 병사들은 맨손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적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 대지 그 자체에 패배한 자들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프랑스는 귀족 사회의 중심을 잃었다. 기사들은 진흙 속에서 숨졌고 남은 자들은 스스로가 왕의 자격을 의심하며 땅을 떠났다. 그날 프랑스는 군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신념을 잃었다. 헨리 5세는 말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왕관은 왕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발을 당긴 병사들의 것이다. 그날 유럽은 전쟁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했다. 전쟁은 더 이상 칼과 명예로 쓰이지 않았다. 지형, 거리, 속도, 그리고 전략. 왕관은 그 모든 것을 먼저 읽은 자의 머리 위에 씌워졌다.